얘기 마세요. 제가 부러진다고! 아니 거기서 들어가라고. 방패들 잡아들여! 전복들 잡아들여라!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의 회사 대표 측과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맞붙었다. 변호사님하고 지금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했어. 여기에 주주가 확실히 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그러고 저쪽에서도 그 주주가 아닌 사람들은 좀 인증 신고된 사람들만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는 다 빠지시고 그렇게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총장으로 들어가려는 주주들을 막기 위해 대표이사 측은 100명이 넘는 용역을 동원했다. 왜 와서 찍고 있냐고. 얼마나 찍어놓어. 뭐는 X만 통한 건 아니야. 지인들도 불렀다.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 부대표를 지낸 J씨. 연예기획사 공동 인수를 추진했던 K씨다. 대표이사 측에 맞서 주주들은 전날부터 주총장을 지켰다. 다른 경영자를 선임하기 위해서다. 그 회사 대표라 그러면은 주주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고 회사를 살리려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 회사 대표는 회사를 운영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회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익을 편취하려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방해를 하고. 이종현 대표 취임 뒤 주가는 5,8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다시 1,000원대로 떨어졌다가 결국 거래 정지됐다. 6,500에 5만 주고 또 집사람하고 700만 원하고 7,200만 원 들어간 거죠. 잠 한숨도 못 잘 정도로다가 막 입술도 바짝바짝 마르고 몸무게도 한 3kg 빠지고 뭐 그렇게. 한때 좋은 사람들 주가는 9만 원대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다. 1999년 12월이었다. 역시 감강래의 보디가드. 국내 첫 패션 속옷이라는 컨셉. 창업주 주병진의 유명세. X세대 등장과도 맞물려 좋은 사람들은 3대 속옷 회사로 자리 잡았다. 굉장히 이제 젊은 그런 기업이었고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으쌰으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제 경영진도 어떤 그 감각적인 것들이 상당히 뛰어났었고 뭐 밤 1시, 2시까지도 같이 이렇게 기획을 하고. 이종현 대표가 취임한 건 2019년 초. 패스트 패션의 파산 공세에도 회사를 혁신할 거라 직원들은 기대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고 한다. 대면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이제 당신의 경영 철학이 뭔지를 알려달라. 내가 직원들한테 야, 새로 왔는데 이런 식으로 경영을 하겠다고 하더라. 말할 거리를 좀 달라. 근데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본업에도 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취임 직후 경험도 없는 새로운 사업에 거액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불과 취임하고 2개월 만에 2019년 5월 정도 알고 있는데 회사에 50억을
어떻게 출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고 2020년 3월 대규모 유상증자도 있었다. 7차례 시도 끝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겨우 받았다. 회사가 총이라면 유상증자는 총알, 즉 현금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통상적으로 외부에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주주들이 더 많은 돈을 납입해서 더 많은 자본금을 형성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유상증자로 마련한 348억 원을 원자재를 사고 브랜드를 리빌딩하는 데 쓰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계획과 다르게 쓰였다고 말한다. 사용 계획은 시설 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쓰기로 했었고 그랬는데 그쪽에 지금 쓰인 자금은 전혀 없었고요.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350억을 진행시킨 다음에 이 돈을 고스란히 빼갔거든요. 회사 돈을 빼갔다는 뜻은 뭘까? 취재진은 좋은 사람들의 자금 거래를 조사한 외부 감사 내역을 입수해 하나씩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공적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스크 품귀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귀했던 2020년 초. 여전히 긴 줄이 이어집니다. 이종현 대표는 새롭게 손소독제 사업을 하겠다며 업체 한 곳에 대금 8억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는 1억 원어치만 납품했다고 털어놨다. 2만 개 곱하기 5,000원입니다. 8억은 일단 잊어버리세요. 8억은 절대 아니에요. 8억으로 해놓은 적도 없고 그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8억은 절대 아니에요. 나머지 7억 원을 좋은 사람들로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계약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였다. 이 대표 취임 후부터 좋은 사람들은 다른 회사에 억대의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회사 돈 61억 원이 나간 부동산 개발업체. 전 사장님 계세요? 가스요금이 1,000원도 나오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였다. 이 업체의 또 다른 주소지에서도 대표를 만날 수 없었다. 사장님 안 계세요? 없어요. 거기 그거하고 관련 있는 건 없는데 왜? 제가 이거 건물 지을 때부터 있어가지고.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거느린 사채업자였다. 코스닥 상장사 몇 곳 취재하고 있는데 그중에 좋은 사람들도 지금 취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미안합니다. 왜 사채업자에게 속옷 회사가 돈을 빌려줬을까? 좋은 사람들 회사 돈은 투자 명목으로 이곳으로 들어가고 나오기를 수차례 반복했다. 좋은 사람들 전 임원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 나간 자금이 일부가 딴 데로 나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건 알게 됐어요. 아, 다른 데로요? 네, 또 상환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서 들어온 자금을 섞여서 상환한 것도 알게 됐어요. 정현 씨가 그 과정에서 그 회사로부터 뭐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있다 없다 물어보시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이종현 대표는 마스크 사업에도 진출했다. 이 대표가 마스크를 공급받겠다고 계약한 업체는 알고 보니 부동산 중개소였다. 업체 측은 거래 대금 15억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중 일부를 이 대표 측의 요구로 다시 송금했다고 말했다. 돈이 들어가 내가 바로 보내줬어요. 또 한 4군데 정도 내가 그걸로 다 보냈어요. 뭐 아무 계약서도 안 주고 이거 내 통장만 쓰는 것밖에 더 내나 내 차명으로. 결론적으로는 뭐 좋은 사람들한테 돈 빼가지고 횡령했는 거잖아요. 맞죠? 무자본 M&A 업계에서는 회사 돈을 유용하는 데 통로가 될 회사를 미리 준비해 두는데 이걸 구조를 잡는다고 말한다. 이땐 믿을 수 있는 지인 회사를 동원하거나 없으면 페이퍼 컴퍼니를 산다. 이 대표도 페이퍼 컴퍼니를 샀다. 법인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제 페이퍼 컴퍼니를 매각을 했어요. 그냥 명의만 살아있던 법인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 취임 이후 좋은 사람들이 거래한 업체 실소유주를 확인했다. 6곳이 이 대표 지인, 4곳은 동업자, 2곳은 대기업 최고위직 임원이었던 부친의 지인이었고 3곳은 사채업자였다. 이 회사들 중 일부로 회사 돈 340억 원이 대여됐는데 151억 원이 회수되지 않았다고 좋은 사람들 관계자는 주장했다. 다른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대여 거래는 이 대표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기한문이나 계약서도 없이 돈을 먼저 쓴 뒤 뒤늦게 서류를 작성했다. 내부 통제는 부실했다. 저희 업무와 상관없는 대여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물품 제조업체에 나간다는 핑계이긴 하지만은 상급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상적인 관행도 아니었고 그런 것에 대한 제동만 있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지 않을까 싶은 후회감은 듭니다. 자산이 새나가고 있었지만 투자자들이 알기는 어려웠다. 모든 거래 내역이 공시에 나오진 않는다. 금융사 보고서도 거의 없었다. 언론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이른바 기사 물 관리를 위해 쓴 돈이 유상증자 무렵에만 2억 원에 이른다. 언론사 기사들엔 좋은 사람들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넘쳐났다.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금융실명제 시행으로 큰 위기를 맞은 사채시장. 2000년 이후 사채시장 주 무대는 벤처붐과 함께 명동을 떠나 강남으로 옮겨졌습니다. 강남 사채업계 대부로 불리는 이모 회장이 올해 초 세상을 등졌다. 한 번에 현금 1,000억 원을 동원할 수 있어 사채가 들어간 상당수 무자본 M&A에 관여된 걸로 알려져 있다. 이정도 꼭 이것도 아니고 이거 보고 회장들이 다 들어왔어. 수많은 화환 중에 황모 씨의 이름이 있다. 황 씨는 이 회장의 사채업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 그런데 좋은 사람들 내부 회계 문서에서
황 씨의 흔적이 발견됐다. 황 관련 회사들이 한 연예기획사 인수에 80억 원을 냈다고 돼 있는데 장례식장 화환에 있던 황 씨 측 회사와 같다. 이종현 대표도 이 연예기획사 경영권을 확보하겠다며 뛰어들었다. 기획사는 중견 배우와 아이돌 가수가 소속돼 있었지만 자본 잠식이 우려되던 부실 상장사였다. 좋은 사람들 회사 돈 93억 원이 나갔다. 의혹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회사에서 답변들은 이거는 경영의 특수성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우리에게는 경영이라는 그런 미명 아래에 포장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납득이. 인수한 회사의 돈으로 다른 회사를 또 인수하는 무자본 M&A의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거액을 들이고도 이 대표는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다. 좋은 사람들은 회사 경영에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데 쓰인 게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저희가 일대주주이면서 나중에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자금이 나중에 전혀 회수되지 않고 상장사를 경영하면서도 이종현 대표는 사채를 끌어다 썼다. 취재진은 이 대표가 한 사채 브로커와 주고받은 대화 목록을 입수했다. 많은 날은 하루에만 142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최대 금리는 대법법상 연 24%. 이자와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린 정황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고리로 이제 돈을 빌리게 되면 일단 그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라도 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고 사채업자에 돈을 갚고도 남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회사 자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정적인 연쇄 반응은 지난해 말 나타났다. 다수표를 그때 당시 한 48억이나 50억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이종현 대표가 금고 그 기술자를 불러서 그 금고를 열은 거죠. 돈을 확인한 다음에 금고를 옮겼어요. 자기가 며칠 지나서 갑자기 그 돈 중에 20억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날 경찰에 신고를 했었어요. 회사 금고에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다. 정말 악의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회사에 남아있는 자산을 다 가져가겠다는 것만은 이해 안 되고 이종현 대표의 좋은 사람들 인수는 기업 사냥꾼의 무자본 M&A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좋은 사람들 인수 자금의 출처를 살펴봤다. 이 대표가 좋은 사람들 경영권 인수에 낸 돈은 모두 150억 원. 50억 원은 윤모 회장으로부터 빌렸고 나머지 100억 원은 라인펀드 사태 주요 피의자로 도피 중인 이인광의 돈이었다. 취재진은 좋은 사람들 인수 직후 이 대표가 지인과 나눈 대화 내역을 입수했다.
이 대표의 인수 후 좋은 사람들의 경영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직원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400억 원이 됐다. 좋은 사람들 내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유용한 회사 돈이 45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회사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회계가 잘 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감사 의견을 거절했다. 무자본 M&A를 통해서 회사 자금을 조성하고 그걸 횡령 배임을 통해서 빼돌렸다면 나중에 결산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이 회계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자료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경영진이 협조하지 않게 되면 의견 거절을 내는 경우입니다. 좋은 사람들은 2021년 3월 거래 정지됐다. 취재진은 이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소지와 개인 회사로 보낸 인터뷰 요청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됐다. 대기업 최고위직을 지낸 이 대표의 부친도 아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잠적했던 이 대표는 18일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아들하고도 얘기가 안 되는 게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무자본 M&A 세력이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전도 못 받고 다 잃어버리고 나왔어요 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이 사기꾼들이 쫙 이게 싸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당한 거예요. 이종현 대표는 좋은 사람들 인수 전 부친과 함께 기업 3곳을 경영했다. 이 중 2곳은 이 부자의 경영권 매각 뒤 거래 정지되거나 자본 잠식에 빠졌다. 한 곳에서는 회사 돈 90억 원 정도가 이 부자 측의 또 다른 회사로 투자 명목으로 나갔다. 취재진은 이 자금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김모 씨를 만날 수 있었다. 업무 협약 및 투자인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20억이 제가 운영하던 회사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거를 인출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1억짜리 수표 20장으로 인출을 해갔고요. 공시를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자기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그 돈을 인출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되니까 중간에 저희 회사를 이용한 겁니다. 자신의 회사를 이 부자 측의 차명 회사로 넘겨줬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에게 빌려준 20억 원을 받으려다 겪게 된 일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용을 하면서 회사도 완전히 그냥 걸레처럼 돼가지고 제가 페인처럼 돼가지고 가정을 파탄할 뻔했는데 그 가족들이 힘을 주지 않았으면 제가 이제 정말 극단적인 것도 했고. 이 대표의 부친은 아들이 대부분의 일 처리를 했으며 자신은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다. 무자본 M&A 세력은 계획이 다 있다. 호재성 소식에 투자자들이 올라타 회사에 돈이 돌면 동업자들과 함께 개미 귀신처럼 돈을 뽑아낸다. 회사는 거래 정지되거나 상장 폐지되고 주주와 직원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주식시장을 관장하는 한국거래소.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감시하고 있다. 무자본 M&A 이후 자산 빼가기 징후가 보이는 기업들이 주요 감시 대상. 장기간에 걸쳐서 치밀한 기획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요. 적발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거래소는 이렇게 지능화되는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업 사냥형 불공정 거래 적발에 특화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시스템의 효과성도 지금 확인된 상태입니다. 부당이득 2천여 원을 거둔 기업 7곳을 적발했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지만 적발된 기업은 공개되지 않는다. 적발된 회사명을 공개를 하실 수는 없나요? 결과적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져야 이제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불공정 거래가 있다고 판결이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규모라도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수 정도는 공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전체 코스닥의 경우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 공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KBS 탐사보도부는 무자본 M&A 됐을 가능성이 큰 곳을 직접 찾아봤다. 거래소의 무자본 M&A 의심기업 판별 기준을 참고했다. 코스닥 상장사 1,500여 곳의 최근 5년 사업 보고서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언론사 최초의 시도. 우선 최대 주주가 바뀐 회사를 봤다. 길면 2년, 3년 내로는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감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기간을 설정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기업 사냥꾼들은 통상 외부 자금 수혈에 열을 올리기 때문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여부도 체크했다. 어떤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했을 땐 이 사채를, 즉 채권을 주식으로 바꿔준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 권리가 들어가 있는 게 전환사채입니다. 경영권이 바뀐 후 본업과 상관없는 호재성 유행 사업을 추진하는지도 살폈다. 회사 경영권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도 확인했다. 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도 무자본 M&A 판별 기준으로 삼았다. 한 가지 판별 기준에 해당되면 1점. 점수가 높아질수록 무자본 M&A가 의심된다고 봤다. 6개의 조건 자체가 한 건 한 건 다 흔히 발생하는 일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 개가 엔드 조건으로 동시에 만족하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필터링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현재 상장되어 있고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상장 기업들인데 설마 이 정도 나올까라고 사실 몇 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좋은 사람들부터 살펴봤다. 잦은 최대 주주 변경, 유상증자 등이 해당돼 4점이었다. 취재진은 4점을 무자본 M&A를 가려내는 기준으로 삼기로 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최소 4점, 최대 6점까지 받은 상장사는 104곳. 1,500여 개 코스닥사의 7%에 이른다.
4점은 40곳, 5점은 54곳이었다. 6점을 받은 기업도 10곳이나 있었다. 무자본 M&A 의심기업 104곳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5년 새 최대 주주는 3.7회 바뀌었다. 시가총액의 경우 4점과 5점을 받은 곳은 1,000억 원대 안팎, 6점을 받은 곳은 600억 원대였다. (2천억) 원대가 5곳, 3천억 원대가 2곳, 5천억 원대 종목도 있었다. 유상증자는 4.7회, 전환사채는 5.3회 발행해 각각 297억 원, 484억 원을 조달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사고 팔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걱정도 되고 우려가 됐던 부분입니다. 주가와의 관련성도 따져봤다. 투기적이거나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크면 거래소가 투자 경보를 내리는데 이 내역과 무자본 M&A 의심 종목을 비교했다. KBS 탐사보도부가 집계한 의심 종목 104개 가운데 6곳을 뺀 98곳이 1단계 경보인 투자 주의를 받았다. 2단계 경보인 투자 경고는 55곳이 받았다. 가장 심각한 투자 위험을 받은 곳도 9곳 있었다. 코스닥 상장사 1,500여 곳 중 투자 위험 경보를 받은 곳은 2% 정도인 35곳. 이 가운데 9곳이 KBS가 집계한 무자본 M&A 의심기업 104곳에 포함돼 투자 위험 경보 비중은 10% 가까이 높아졌다. 자기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남의 돈으로 돈을 빌려서 인수한 다음에 외부 자금을 최대한 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나가는 이 단순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세 차익이나 시세 조정을 하죠.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혹하는 테마성 소재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최고 6점을 받아 무자본 M&A가 가장 의심되는 10곳을 좀 더 세밀히 분석했다. 5년 동안 최대 주주가 5.6회 바뀌었다. 6.7회 유상증자, 5.8회 전환사채를 발행해 각각 320억 원, 447억 원을 조달했다. 10곳 중 8곳은 호재성 바이오 사업을 하겠다 했다. 경영 상황은 좋지 않다. 임원의 배임이 의심되고 거래 정지됐거나 직전인 상태, 상장 폐지를 앞둔 곳도 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중첩돼서 만족되고 있다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5번째나 6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무자본 M&A 진행이 이미 어느 정도 되고 난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세심하게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BS 분석 결과 6점을 받은 기업의 주주 최민수 씨는 최대 주주 측이 무자본 M&A 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돈을 가지고 안 하더라고요. 회사에 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을 가지고 자기가 소유한 또는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다시 재매수하게 또는 전환사채 발행에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돈이 다시 흘러가요. 최 씨가 투자했던 회사는 신규 수익 창출을 이유로 바이오 회사의 지분을 200억 원에 인수했다.
찾아왔는데요. 그럼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한 분도 안 계셨던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바이오 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한 뒤 전 세계적으로 잘 팔릴 걸로 가정해 인수가 200억 원이 정해졌지만 개발 초기 단계였다. 알고 보니 바이오 회사의 실소유주 역시 최대 주주 김 씨였다. 바이오 분야에서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려 15년 가까이가 걸리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그널만으로도 그냥 그 회사가 진짜 그런 걸 하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상당 기간 유지시킬 수가 있고요. 전문가로부터 크로스 체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바이오 회사 말고도 최대 주주 쪽 회사로 출자된 돈이 공시로 확인된 것만 268억 원에 이른다. 감사란 회계법인은 자금 거래의 타당성을 판단할 자료가 없다며 감사 의견을 거절했다. 올해 초부터는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최대 주주 김 씨는 인터뷰를 거부했다. TBS에서 왔는데요. 김 팀장님하고 말씀 나눠보고자 어디에서 말씀 나누고 계시는 건 아닌데. 대신 답변서에서 회사를 안정적으로 경영했고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쓰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김 씨 인수 전과 비교해 당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은 크게 악화됐다. 김 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 돈 잃는 사람들은 저를 비롯한 일반 개인 투자자일 뿐이고 대주주나 회사 내부자들은 항상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죄를 일단 밝혀내고 죄를 밝혀지면 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최대 주주의 부정거래 혐의 등을 밝히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무자본 M&A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전에 회사에 이제 선의 유보금으로 200억에서 300억이 항상 있었어요. 통장에 있는 돈들을 다 뺐고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또 이제 걷어들이고 그걸 또 관련 회사로 또 빼고 남아있는 게 이제 깡통이에요. 박 씨가 다니던 제조업체는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대부업체, 공연업체, 미국 바이오 업체까지 사들였다. 외부 감사인이 거래를 뒷받침할 자료를 요구했지만 내지 못해 2020년 상장 폐지됐다. KBS 분석 결과 무자본 M&A 의심 지수 5점이었다. 주주들은 임원진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지만 수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사관입니다. 네, 사관님. 예, 통화 가능하세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형님, 미세 공정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좀만 더 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될 것 같다는 느낌은 있는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청 이라고 합니다. 근데 1년이 뭐 지나고 저는 이제 실체말에 뭉개나 막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주주들은 지금 이제 포기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범죄를 그냥 방조하고 있는 거죠. 금융당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의심 기업을 가려내 금융위에 알리면 의결 절차를 거쳐 검찰에 통보하는데 무자본 M&A 사건 처리 기간을 알아보니 금융위에서만 330일, 1년이 걸렸다.
박 씨가 다니던 회사는 금융당국과 사법당국이 시간을 보내는 사이 직원은 110명에서 40명으로 줄었고 매출은 470억 원대에서 170억 원대로 떨어졌다. 공장 같은 유형 자산도 200억 원 넘게 있었지만 다 팔려나가 5억 원도 남지 않았다. 중소기업이 하나의 건실한 회사로 커나가는데 20년, 30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2년, 30년 주제 다 빨아먹고 빈껍데기라고 이거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는 행위잖아요. 상장 폐지 당시 대표이사를 만나 직접 입장을 물어봤다. 전 손해봤어요. 제가 그 돈으로 만약에 제가 건물 샀으면 전 세네개 벌었어요. 주주들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 얘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요 횡령 배임으로 잘못된 회사가 아니에요. 대표님은 무자본 M&A 세력 이해요 아니에요? 저는 무자본 M&A에서 회사를 경영을 저는 경영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대표이사셨잖아요.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가져본 건가요? 어떤 의미에서 본인에서 가지 명목 대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표이사가 말하는 진짜 대표를 찾아갔다. 그는 현재 코스피 상장사를 실소유 중이다. 아, 네, 선생님, 그 KBS 송수진인데요. 네. 저희 언제까지 혹시 기다려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1년 언제 끝날지도 몰라가지고. 대표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좋은 사람들 임시주총일. 이종현 대표를 도왔던 K씨였다. 우리 자본시장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나쁜 무자본 M&A 세력은 오늘도 희생양을 찾고 있다. 정말 사회 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접적으로 기업을 죽이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살인 행위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들도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이는 돈이 건실한 기업에 투자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우리 경제는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까? 그 피해가 한 사람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직원, 또 그 회사에 관계하는 거래처, 또 그 회사에 투자하는 주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식시장의 신뢰, 이런 것들을 다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사하고 수사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들은 이들을 주주와 직원의 피와 땀을 먹고 연명하는 코스닥 개미 귀신이라 부른다.